네, 29강은 등기 청구권과 중복 등기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등기 청구권부터 먼저 보는데, 등기 청구권 단어 그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특정인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약자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협력 청구권,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의하실 것은 등기 신청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네, 등기 신청권은 이제 그 공법상의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는 등기 청구권은 민법에 있는 그 실체법상의 권리를 이야기를 한다. 네, 그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등기 청구권의 이 성질은요. 성질은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뭡니까?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거죠. 물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물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그러면 일단 그 성질이 채권적이냐 아니면 물권적이냐.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니까 이게 인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갑하고라고요. 이 갑소유 X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 을은 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특정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방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림상으로 보시면 갑이 지금 소유자고 둘이 매매 계약만 있었죠. 그러면 을은요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으로부터 등기를 받아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됐을 때 을은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하기 전에 매매를 한 상태에서는요 을한테는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려면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소유권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등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요 창설적 등기 청구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창설적 등기 청구권. 이거는 등기를 청구를 해서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물권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물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A의 성질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물권적인 게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부른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채권적 청구권이 이제 우리가 소유권에서 배우는 점유취득시효. 일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요 20년 동안 점유를 하게 되면은 이 을이라는 사람은요 갑이 이제 소유자입니다. 등기 명의 소유자. 그런데 요 세월의 힘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되는데 20년이 완성이 되면 을은 갑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도요 우리가 등기가 필요한 것 필요치 않는 것 하면서 점유 취득시효 했을 때 245조 조문에 따라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등기를 함으로써 물권자가 된다. 그러니까 아직 등기하기 전에는 물권이 없죠. 그러므로 이 등기 청구권 역시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느낌 자체를 딱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채권적 청구권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후 경우 등기해야 물권을 갖게 되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창설적 등기 청구권으로서 채권적 청구권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때도요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는 거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부동산 환매인이 가지는 환매 등기 청구권,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 등기 청구권 모두 다 물권은 없는 상태에서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성질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떻습니까? 채권적 청구권일 수밖에 없다. 채권적 청구권은 특정인이 상대방에게.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물권적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무권리자 처분행위, 을이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지 앞으로 등기를 했다. 자, 병하고 또 매매해 가지고 등기를 격려를 했다. 라고 하더라도 을이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처분은 무효라고 그랬죠. 매매는 의무 부담이니까 유효일 수 있지만 결국엔 이 등기는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으로 1번 갑, 2번 을 앞으로 이전, 3번 병 앞으로 이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위조돼 가지고 이게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습니까? 갑이 소유자. 그래서 나는 소유, 너는 무효 등기, 나는 소유, 너는 방해, 무효 등기 해서 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권리. 그럴 때 이건 어떻습니까? 을한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병한테도 할 수 있죠. 또 만약에 정한테 넘어가면 정한테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갑은요. 이 등기를 말소해야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죠.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는 거니까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구별을 하는 가장 중요한 실익 중에 하나가요. 소멸시효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 제도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요.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효, 세월의 힘, 세월의 효력으로 권리가 소멸한다. 그러면 어떠한 권리들이 세월의 힘에 의해서 소멸하는가? 이거는요. 용익물권하고 물권 중에서는 용익물권하고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이 만약에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 청구권이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일 때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래서 여기 속에다가는 채권적 등기 청구권. 네, 이거는 소멸시효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행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걸린다? 예,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는요. 예외를 인정을 해가지고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요. 그냥 매매 계약만 체결을 했다.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런데 을이 인도를 받아가지고 있으면은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요. 갑하에서 을하고 매매계약 체결해서 아직 등기는 안 받고 인도 받아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럴 수도 있겠죠. 을이 병한테 매매하고 인도해 줄 수도 있죠. 네, 그러게 되면 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병한테 팔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계속 점유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팔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점유하고 있었단 말은 계속 농사 짓고 있었다. 그 다음 을이 병한테 팔고 서울로 상경했다. 그럼 이거는 점유를 상실한 경우입니다. 이 모두 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 표에 보시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매, 점유취득시효 완성자 등기 청구권 점, 그 다음에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 또는 점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걸 표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3대1입니다. 3대1.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점유하고 있으면 안 걸린다.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했다. 서울로 상경했다. 안 걸린다.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 등기 청구권 자기가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이때는 걸린다. 여기가 차이가 나는 거니까 네, 거기를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62조를 보시면요.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없어지는 겁니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은 10년이니까 20년에는 걸리지 않고요. 소유권은 권리의 제왕으로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데 우리는 그냥 용익물권하고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나와 있고요.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 나와 있죠. 매점 위에 인상. 그래서 이 표를 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말소 등기에 가름하는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름은 이전 등기 청구권인데 원인이 뭐냐면 진정명의 회복입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에서요. 갑이라는 애가 을, 병, 정 등기를 졌을 때 모두 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을한테 말소 청구하고 병한테 말소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느냐. 병으로부터 해가지고요. 그냥 이전 등기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전 등기 원인이 뭐냐면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다. 이거는 말소 대신에 말소에 가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질은 뭡니까?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요 등기 안 받아와도요. 여전히 지금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의 판례는요. 제가 그냥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는 종전 소유자 도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종전 소유자 도 무슨 말이냐. 갑소의 부동산에 을한테요. 근저당 또는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병한테 이 부동산이 양도가 됐다. 그렇게 되면 병이 현재 소유자죠. 그 다음에 갑은 종전 소유자고요. 근데 만약에 변제로 이 근저당권 등기가 무효가 됐다. 그렇게 되면 병은요. 소유자로서 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그 권리의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 그런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갑도요. 종전 소유자인 갑도 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은 더 이상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갑의 말소 등기 청구권은요.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일 수가 없다. 그래서 계약상의 권리로서 돈 다 갚았으니까 등기 원상회복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밑줄 보시면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 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종전의 소유자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가 있다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아래에 중복등기 나와 있죠. 네, 이는 그냥 간단한 거죠. 개념만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 부동산이 있는데 4월 1일자로요. 이렇게 간명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개설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5월 1일 날 보존등기가 하나가 또 만들어졌다. 동일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2개가 있다. 1부동산에는 1용지만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때는요. 무조건 후등기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동산에 대해서 X부동산에 대해서
4월 1일자로요. 1번에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5월 1일자로 명의인을 달리해가지고요. 을 앞으로 또 보존 등기가 격려가 되어 있다. 역시 하나의 부동산의 이중에 보존 등기가 격려가 된 겁니다. 그러면 동일인 명의일 때는요. 그냥 실체관계에 부합하느냐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무조건 후등기가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다르니까 사람이 달리해가지고 두 개가 있을 때는요. 이 갑명의의 보존 등기가 무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만약 얘가 유효면요. 이 등기는 무조건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걸 따진다. 앞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그런데 앞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즉 유효라면은요. 이 을이 이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을 하더라도 앞등기가 유효면 여등기는 무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보시면 동일인 명의의 경우에는요. 뒤에 격려된 중복 등기는 그것이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조건 무효. 그러나 명의를 달리했을 때는 밑줄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앞에가 유효면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경우에는 등기부 취득서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